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. 미소년 김 기자가 또 죽지도 않고 찾아왔습니다. 자, 이제 방으로 다시 들어왔죠. 네, 오늘은 이제 좀 진지하게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다시 무대를 방으로 옮겼습니다. 네, 그 이게 좀 이렇게 얼굴 시커먼 사람이 이렇게 자꾸 이게 뭘 먹으니까 별로 좀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. 그래서 네, 그런 이유도 좀 있었고. 자, 오늘 굉장히 큰 뉴스가 터졌습니다. 네. 드디어 베일에 가려있던 김하성 포스팅의 승자가 드러난 모습입니다. 네, 샌디에고 파드레스. 네, 아직 계약 규모가 보통 이렇게 이제 지금 이렇게 계약에 합의했다라는 뉴스가 나올 정도면 어떤 그 딜의 규모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그것까지는 아직 나오지가 않았어요. 보면은 이제 나온 얘기들이 이제 뭐 연평균 700에서 800만 달러 규모다. 또 뭐 한 최소 4년 계약이다. 뭐 이런 얘기. 지금 뭐 이제 출국했다 그러죠. 네, 출국했다는 얘기는 이제 계약이 어느 정도 다 그 딜이 성사가 됐다는 걸 의미합니다. 이제 와서 이제 뭐 메디컬 체크도 하고 이제 뭐 경기장 구경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계약서에 사인하고 이런 절차들만 남은 거죠. 조만간 이제 오늘 이제 그 계약 합의 소식이 나왔으니까 뭐 하루 이틀 내에 뭐 메디컬 테스트에 큰 문제가 있지 않는 이상 하루 이틀 내에 이제 그 계약 소식이 공식적으로 나올 것 같아요. 계약 소식이 공식적으로 나오면 아마 그 계약 규모 자체도 이제 공개가 될 겁니다. 네. 그러면은 이제 그 원소속 팀이죠. 그 키움 히어로즈가 받는 돈도 공개가 되겠. 더 자세한 내용은 이제 그 선수 본인의 얘기를 들어봐야겠지만 이제 그 지금까지 나온 이 얘기들을 다 종합을 해본 결과 제가 보기에는 김하성 선수가 결국 그 샌디에고를 택한 것은 어떤 그 주전 자리에 대한 보장이 가장 큰 매력으로 다가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.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그 김하성 선수 메이저리그 도전한다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했던 예상이 주전 유격수 자리는 주지 않을 것이다 이거였거든요. 네. 사실은 뭐 예전에 강정호 선수도 뭐 어떤 자리를 보장받고 빅리그에 온 건 아니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음 그래서 이제 보통 예상했던 것이 이제 뭐 여러 포지션을 오가는 슈퍼 유틸리티 뭐 이런 가능성이 처음에는 제기가 됐어요. 네. 이렇게 첫 해는 이렇게 이 자리 저 자리 옮겨 다니면서 경쟁하다가 이제 자리가 하나 생기면 또 거기서 이렇게 주전으로 굳혀가는 이런 구도를 좀 예상을 했는데 이런 예상이 좀 빗나갔습니다. 네. 샌디 현지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이제 샌디에고는 김하성 선수에게 뭐 이루수 자리를 주기로 했다는 얘기도 있고요. 뭐 외야수를 좀 실험 삼아서 시켜볼 계획이다.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. 지금 이제 지난 시즌 샌디에고의 이루수가 제이크 크로넨워스였고 잘했습니다. 그래서 그 신인왕 투표 최종 후보에도 이름을 올렸던 선수인데 이제 뭐 처음에 나온 얘기는 크로넨워스를 좌익수로 돌리고 김하성을 2루에 넣겠다였는데 크로넨워스도 좌익수 경험이 많은 선수는 아니에요. 대학 시절에 한 10경기 뛰었고 마이너리그에서도 이렇게 한 경기 뛰어봤습니다. 그러니까 이렇게 무작정 이렇게 좌익수로 옮길 수는 없는 상황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 생각에는 아마 이제 캠프가 열리면 크로넨워스나 김하성에게나 좌익수 수비를 한번 시켜볼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제 그거를 보고 좀 판단을 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드네요. 근데 이제 저는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지 않는 게 내야수가 외야수로 포지션 옮기는 거는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, 사실은. 그리고 김하성 선수는 유격수였잖아요. 네. 사실 유격수 수비할 수 있으면 뭐 저는 뭐 어느 포지션이나 다 할 수 있다고 봅니다. 예전에 그 이안 데스몬드 같은 경우에도 줄곧 유격수로 뛰다가 이제 텍사스 레인저스로 이적한 다음에 외야수로 변신해서 또 성공을 거둔 그런 사례가 있거든요. 네. 그런 거를 봤을 때 저는 그리고 이제 외야 세 포지션 중에 수비 부담이 제일 적은 자리가 좌익수라고 생각을 하면 김하성 선수를 좌익수로도
시킬 수도 있겠다. 약간 좀 이런 생각이 들어. 근데 이제 결국 제일 중요한 거는 타격이 돼야죠. 네. 타격이 돼야 그 다음에 수비에 대한 걱정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. 그 이제 메이저리그에 처음 와서 이제 그 메이저리그 투수들이 던지는 공에 대응을 할 수 있다는 것만 보여주면, 타격이 된다는 것만 보여주면 제 생각에는 파드레스가 어느 위치든 알아서 세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. 네. 뭐 하다못해 뭐 지명타자로 뛰는 한이 있더라도. 근데 26살짜리 지명타자를 보고 싶은 팀은 별로 없겠죠. 네. 근데 이제 일단 그 지금 어떤 계약 규모 1년에 뭐 한 700, 연평균이 800만 달러다. 이거는 주전 대우거든요. 네. 어쨌든 뭐 기회는 주어질 겁니다. 주전으로서. 네. 그 거기서 이제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는 뭐 선수에게 달린 문제고요. 네. 근데 이제 샌디에고가 이제 또 화제가 되고 있는 것이, 사실 이제 지금 이제 김하성 영입 얘기는 약간 묻힌 분위기예요. 네, 지금 샌디에고가 이제 정상급 선발 투수 두 명을 지금 연달아 영입을 지금 합의를 한 상태인데요. 네, 그 샌디에고 그 템파베이 레이스에서 블레이크 스넬 데려왔고, 시카고 컵스에서 다르비쉬 유, 네, 영입한다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. 템파베이에는 구단 유망주 랭킹 3위에 올라있는 루이스 파티뇨 비롯해서 여러 복수에도 유망주를 내줄 예정이고요. 그리고 또 이제 컵스에도 즉시 전력감인 잭 데이비스 한 명, 그리고 유망주 4명을 추가로 내줄 예정인데, 이 4명은 지금 이 그 MLB.com에서 구단 유망주 랭킹을 매긴 게 있는데, 이 랭킹에서 다 그 10위권 밖의 선수들이에요. 제일 높은 선수가 지금 11위에 올라 있는 선수고요. 네. 그리고 사실 이 선수들 중에 거의 3명은 뭐 아직 뭐 지난해 이제 2020 시즌에 마이너리그가 열리지 못하면서 아직 경기도 뛰어보지 못한 선수들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약간 아직은 좀 그 어떤 그 스카웃들의 어떤 그런 평가만 남아 있는 상태고요. 네. 그러니까 사실 샌디에고도 이 두 명의 선발 투수를 영입을 하면서 굉장히 유망주 출혈이 많았지만, 또 한편으로 보면 또 이 싸이영상급의 수준급 선발들을 상대적으로 이제 그 시장에서 사는 것보다는 싼 가격에 어쨌든 데려올 수 있게 됐고요. 그리고 사실 유망주들을 많이 내주긴 했는데, 이제 그 여기에 지금 이 팀에 맥켄지 고어라는 그 저한 유망주가 한 명 있어요. 이 선수가 이제 그 유망주 랭킹 전체 1위인데, 아무튼 그 이 선수를 비롯해서 뭐 정상급 유망주들은, 네, 그 뭐 파티뉴를 제외하면 그 랭킹 상위권에 있는 유망주들은 거의 다 지켰습니다. 이렇게 지금 샌디에고가 공격적인 전력 보강을 통해서 일단 그 다저스와 이제 맞먹으려고 하는, 네,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내년에 또 어쨌든 그 지구 우승팀이 바뀌는 모습을 기대해도 좋지 않을까. 네, 약간 좀 뭐 한 팀이 너무 오래 우승해 먹으면 재미없잖아요, 솔직히. 근데 이제 보면은 이제 샌디에고는 사실 지금 현재 현 단장 AJ 프렐러가 이 같은 공격적인 전력 보강을 진행한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. 네. 언제가 또 한 번 이런 게 있었냐면은 지난 2015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. 그때도 샌디에고가 굉장히 공격적인 전력 보강을 했었어요. 일단 그 당시 FA 시장에서 가장 주목받던 투수 중 한 명이었죠. 제임스 슈즈를 이제 또 단연 계약으로 영입을 했고, 그리고 보통은 이제 같은 지구 팀들과는 대형 트레이드를 하지 않는 게 약간 좀 이 바닥의 관례인데, 그 관례를 깨버리고 LA 다저스와 초대형 트레이드를 합니다. 그래서 이제 그 다저스 외야수 맷 캠프를 영입을 해요. 네. 그리고 또 이제 뭐 윌 마이어스, 뭐 저스틴 업튼, 데릭 노리스, 그 당시에는 굉장히 잘 하고 있던 타자들을 의욕적으로 영입을 해옵니다. 그에 이제 2015년에 또 이제 뭐 마무리 크레이그 킴브렐까지 데려왔고요. 아무튼 굉장히 좀 욕심을 많이 냈는데 그 해에 이제 74승 했어요. 네. 아무튼 결과가 안 좋았습니다. 그래서 이제 그때 버드 블랙 감독도 잘리고, 네.
그 다음에 이제 약간 좀 파이어 세일이라고 해야 될까요? 이제 뭐 시즈도 트레이드 시켜버리고, 네, 킴브레도 다시 팔아버리고, 뭐 아무튼 약간 좀 샌디에고가 약간 좀 급하게 전력을 만들었다가 또 급하게 이를 또 해체시켜버리는 약간 좀 그런 성급한 모습을 보여줬어요. 그거는 이제 뭐 단장이 성급한 게 아니라, 단장이 이렇게 마음이 급한 게 아니라, 구단주가 마음이 성급한 거라 할 수 있겠죠. 뭐 에이 뭐야 이거 이러면서 이제 약간 좀 그렇게 진행을 했다고 봐야 하는데, 그 다음에 또 이제 신기한 게 샌디에고가 최근 들어서 이제 서서히 다시 재건 작업에 나서기 시작합니다. 네, 그 초대형 계약들을 막 연달아 갑자기 빵빵 터트리면서 뭐 에릭 코스머 이어서 뭐 그 다음에는 매니 마차도 데려오고요. 매니 마차도는 이제 10년 3억 달러, 네, 메이저리그에서 최초의 3억 달러 계약을 만들었죠. 그리고 이제 지난 시즌에 이 가능성을 본 거예요. 샌디에이고가 그 지구 2위로 이제 포스트 시즌 올라가면서 또 이제 마차도 꾸준히 잘 해주고 있고, 또 타티스 주니어 이 연거리도 성장을 하는 걸 보면서 또 이제 아마 팀에서는 지금이 달려야 할 때구나 라는 거를 느꼈을 겁니다. 네.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번 겨울 지금 굉장히 공격적으로 나서는 것 같아요. 근데 2000 또 뭐 이제 뭐 보는 시선에 따라서 이러다가 또 2015년 꼴이 나는 거 아니냐. 네. 뭐 지금 저도 좀 약간 그런 게 좀 우려스럽긴 한데요. 이제 보면은 이제 뭐 스넬이나 다르비슈 공통점이 모두 잔여 계약이 3년 남았다는 거예요. 그리고 이제 음 김하성도 뭐 최소 4년 계약 이상이라고 하니까, 아무튼 지금 이제 새로 영입하는 선수들은 당장의 내년을 바라보고 이렇게 데려오는 선수들은 최소는 아니라는 겁니다. 네.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새로 어떤 전력 보강 작업을 하면서 조금 더 인내심을 갖고 차근차근 쌓아가려는 생각이 있는 게 아니겠느냐. 예, 약간 한 3년 정도면 시간 많이 주는 거라고 보거든요, 저는. 네. 좀 그런 의도가 있지 않을까, 약간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. 네. 한 가지 이제 처음에 예상은 이제 어떤 젊은 나이 때문에 리빌딩을 바라보는 팀들이 장기적인 계약을 할 것이다라는 예상이 많았는데, 이제 또 그 예상이 깨졌단 말이에요. 지금 이제 어쨌든 당장 경쟁을 하는 팀의 이제 일원이 됐는데, 저는 그것도 솔직히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. 뭐 어떤 상황, 팀이 어떤 위치에 있든 결국 중요한 거는 본인이 하기 마련이에요. 어차피 지금 뭐 이 파드레스는 다른 거 안 보고 그 타격 능력 하나 보고 데려가는 거거든요. 네. 어쨌든 잘 치는 게 중요합니다. 네. 잘 치면 네, 알아서 자리 나오게 되어 있고, 네, 잘 치면 알아서 구단에서든 주변 동료들에서도 알아서 맞춰주며 적응 도와주게 되어 있고요. 네, 본인이 잘하면 됩니다. 네, 참 말은 쉬운데 좀 어려운 얘기죠. 네, 아무튼 뭐, 뭐 어제 오늘 네 이제 파드레스 덕분에 굉장히 또 메이저리그 이적 시장이 또 후끈 달아올랐는데, 또 이런 분위기가 또 어떻게 이어질지 네 아직 뭐 사실은 뭐 당장 내년 시즌에 뭐 몇 경기를 해야 할까, 뭐 개막은 언제 할까, 뭐 내셔널리그 팀들이 지명 타자를 쓰기나 하는 거냐, 뭐 이런 것도 아직 좀 확정이 안 돼서 좀 불확실성이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, 아무튼 샌디에이고 덕분에 이적 시장은 좀 화끈하게 돌아갔습니다. 네. 또 이제 아마 이제 이게 끝이 아니겠죠. 네. 또 많은 소식들이 있을 것이고, 네. 저는 그때 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